네,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두 분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곽부장의 곽영훈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개장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기대에 부응해줘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뭐 어디 출마하나요, 제가? 네. 근데 지금 시장 동향을 봤을 때 그래도 눈길이 가는 건 외국인은 왜 이랬죠? 아,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외국인은 왜 안 살까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여쭤본 건데 잘 모르죠, 저도. 예. 뭐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쭉 보게 되면 작년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 PR이 25배인데 어제까지 실적 발표되고 올해 실적 고무되는 느낌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80%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PER 기준으로 올해 12개월 선행은 12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2배란 부분들이 외국인들 입장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한국 시장을 쭉 추적했을 때 12배라는 수준이 과연 싼 것일까라는 쪽에 대해서 의문을 가기 시작을 하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또 하나는 이렇게 이어진 상황 쪽에서 만약에 그럼 영업이익이 80% 이상 증가할 정도로 한국 시장이 올해 실적들이 좋을 것인가? 여기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하게 과격하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들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용이 늘어나서 운송비건 재료비건 뭐든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그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생각보다 실적이 덜 나오게 되면 PR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고평가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시각도 탐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탐이나 주한이나 모두 다 이런 외국인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나 이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좀 없어하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이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급격한 부분들이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안정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에 대한 동향들을 계속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또 하나 부담이 가는 게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을 보게 되면 이제 슬슬 좀 힘이 빠집니다. 오늘 보다 보니까 66조까지 내려왔고요. 게다가 또 신용잔고는 여전히 23조 원대입니다. 즉 예탁금은 빠지고 신용잔고는 그대로 있고 약간 좀 부담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이런 때 특히 어느 정도 좀 올라가서 약간 시장에서 약간 반등이 나올 때 현금화는 계속 해보자. 현금을 두고 그다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밀릴 때 사고 이렇게 반등할 때 팔고 하는 전략들이 훨씬 더 변동성을 이용하는 전략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저도 잘 못합니다. 이런 건. 그렇지만 그렇게 큰 그림을 가지시면서 만들어가야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반등하는 날 따라 사고 하락하는 날 팔고 하는 이런 반대적인 입장은 좀 제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가 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와주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한 전략을 좀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곽영훈 대표께서는 뭐 이번 주 시장 좀 어떤 분위기로 보고 계세요? 네, 이번 주 시장뿐만 아니라 전주 후반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좀 뭐랄까 좀 리스크 관점에서 좀 챙기는 전략을 하자, 위험 관리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 변동성이 좀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일단 많이 수익이 난 그 종목이나 수익금 있게 되면 좀 챙기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대만 쪽에 대만 쪽의 변동성이 나옴으로 인해서 특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됨에 의해서 좀 크게 변동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9시 59분인데요. 10시에 한국 시각 기준으로 해서 10시에 대만 시장이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또 시장에 어떻게 변동 요인을 줄 건지에 대해서 좀 관전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증가와 또 미국에서 얘기하는 유럽에서 얘기하는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 두 개가 이제 충돌하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생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나 이런 것보다는 올라올 때마다 좀 챙길 수 있으면은 좀 챙기고 현금 확보할 수 있으면 현금 확보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관리하는 마인드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5월은 역시나 좀 조심조심 해야 하는 장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시황 코멘트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특징주 공개하겠습니다. 네, 로지시스입니다. 디지털 키오스크 대표적인 테마주입니다. 네, 장중에 17% 넘게 올라왔었고요. 현재는 9% 상승하며 9,5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일제히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디지털 화폐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뉴스는 오늘 나온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보도가 됐었던 내용인데 오늘 관련주들이 또 유독 강한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시스 김민수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살까요, 팔까요? 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파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거의 키오스크 관련된 디지털 ATM기 관련된 이쪽에 대해서 회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가장 저도 궁금했던 거는 네. 제가 아직까지도 꼰대 같습니다만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개념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몰라도 저는 비트코인을 출금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다 ATM기, 특히 보통 이런 테마가 가장 많이 움직였을 때가 이제 디노미네이션이죠. 그래서 화폐를 이렇게 1,000원 단위를 100원 단위로 통합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에 따라서 ATM기도 바꿔야 되니까 그럼 수혜를 보겠다는 쪽은 이해를 하겠는데, 디지털 화폐가 거래되다가 이거를 내가 출금하겠다는 입장 쪽에서 실물로 출금하는 경우가 나올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 출금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금화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써 있는 이미지에 나오는 거는 그냥 이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자지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저는 1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최근에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 나온 것 대비 비싸고, 그러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냥 너무 이 테마에 휩쓸리지 말자, 이 정도로밖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러네요. 실적 보니까 매출액,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숫자가 제대로 찍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테마가 강하게 붙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모르겠어요. 곽용우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관점이신지. 네, 저는 투자 관점을 좀 네. 트렌드를 좀 따라가자. 그리고 또 시장에 관심도가 집중되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서 투자를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네. 트렌드를 따라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짧게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거죠. 이 디지털 화폐가 그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은 이미 또 시행이 되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또 우리나라 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당연히 가지셔야 된다. 따라서 이 디지털 화폐로 추후에 교체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체 과정 속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또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떤 센치는 현재로서는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KCT라든가 한네트, 로지시스, 한국전자금융, KCS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움직이는 종목에 네.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주는 또 테마주만의 접근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이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좀 트레이딩이 유효해 보이는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부장님? 저는 사실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로지시스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네. 좀 조심스럽네요. 아니, 이제 각자의 의견을 저희가 듣는 거니까 로지시스 어떻게 보시는지, 왜 그러면은 좀 탑픽으로 간단합니다. 보시는지. 네. 오늘 좀 네. 거래량이 붙으면서 최근에 외국인 창구에서 좀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것 같은
부분이 포착이 돼 있어서 로지시스가 또 강하고 원래 또 테마주나 이렇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센 종목을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지시스고요. 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한국전자금융을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금융이 좀 크게 변동성은 없어요. 하지만은 배당도 주고 이제 펀드멘탈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 이상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전자금융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움직이는 게 로지시스니까 그러네요. 로지시스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네.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출금이 가능하다네요. 네, 제가 몰랐나 봅니다. 아, 출금이요? 예. 저는 모르겠어요. 주변에 이제 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금화하는 케이스를 저도 보기는 봐서. 네, 근데 저는 이게 네. 출금이 되는지는 몰랐는데 아, 미국에는 뭐 ATM기가 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화폐나 뭐 한국은행도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제 절차를 만들어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다가 실적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그냥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뭐 실적이 안 나오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자. 여기는 그래도 하나의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트레이딩 해볼 만은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대장주는 역시나 이 로지시스 그리고 한국전자금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관심권에 두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네, SM입니다. 포실적 그리고 자회사 축소로 어제 1분기 실적 나왔는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실적을 기점으로 엔터주들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고요. SM 오늘 3.48% 올라 3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1분기 실적이 이제 공개가 됐고 영업이익이 음반 판매 실적에 힘입어서 컨센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M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곽영훈 대표, 살까요, 팔까요? 매수입니다. 네. 예, 왜 매수냐면은 그동안에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한 이틀 이내에 관심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또 SM이라든가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승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요 아티스트 활동 본격화가 2분기 때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기존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관련주로서 한 단계 또 레벨업 또 추세를 또 잡아인 상태에서 실적까지 보태주니까 1분기 비수기를 지나서 2분기로 넘어가는 엔터주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세게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JYP 엔터라든가 SM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요. SM 얘기했고 아까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음원 쪽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음원 말씀하셨으니까 갤럭시와 SM도 함께 보자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과 함께 갤럭시와 SM까지 또 추가 종목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엔터준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 혹시 있으실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저는 네. 이런 자리에서는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관심이 없다가 네. 실적이 잘 발표됐으니까 주가가 쭉 하고 들어올 때 여기서 잘못 사게 되면은 고점에서 덜컥 물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피해야 돼. 항상 또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 관심이 막 쏟을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가는데 이걸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왕이면 또 싸게 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단기 차익 매물 나올 때를 노려보자라고 보는데 아마 지금 대부분의 이 엔터사들 이제 증권사 리포트와 함께 쭉 보다 보니까 2분기부터 이제 순항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줬고 아티스트 관리 잘하고 그리고 여전히 50대에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그분. JYP. 네. 부럽습니다. 네, 힌트만 들어도 알겠네요. 딱. 네. 거기다가 이제 니주죠. 네. 맞나요? 니주? 니주 네. 맞아요. 예. 네. 꼰대가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 일본 활동 효과와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초기부터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계속 어떤 실적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JYP를 그러면 탑픽으로 꼽으시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따라가기보다는 조정 씨 엔터주 내에서 JYP 엔터 좀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 담아볼 만하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또 확인하러 가볼게요. 네, SL입니다. 현대차 타고 같이 싱싱 달려볼게요. 네, SL도 1분기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적 추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완성차 핵심 차종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서 앞으로 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주가 10% 넘게 올라 29,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주요 증권사들의 리포트 많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키움증권이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SL, 김민수 대표님이 직접 꼽아주신 특징주입니다. 뭐 살까요, 팔까요? 네, 며칠 전에 한번 자동차 부품주 할 때 살짝 언급을 맞아요. 드렸던 기억나요. 네. 종목인데 그만큼 실적 좋습니다. 그냥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SL 하게 되면 그냥 헤드램프입니다. 이쪽에서 강점 있는 회사인데 LED로 회사가 변경돼서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마진이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전기차를 보게 되면은 이 라이트가 과거에 저희가 보는 이제 어떤 내연기관차에서 라이트보다는 좀 다르게 좀 더 많이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색깔도 요즘 보게 되면은 요즘 요즘 그냥 내연기관차도 뒤에 보게 되면은 라이트가 이제 뭐 번쩍번쩍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뭐 네.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데 스르륵 스르륵 뭐 이렇게도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가장 또 수혜다란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전기차 쪽에 대한 여러 가지 확대되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이번 실적이 나왔던 게 그를 다 증명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이 작년에 한 600억대 순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한 1,400억까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거의 2배 이상이죠.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보게 되면은 PR 9배 정도 되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말고 아마 한 28,000원대 중반대 정도쯤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000원대에서부터 그러면 좀 모아갈까요? 예, 그 정도 가격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 가격이 올까요? 네, 주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맞아요. 네, 이제 네. 일단 눌림목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주가 흐름이 너무 강해서 역시나 또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적정한 매수 가격대는 2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또 풍부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공부해서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네, 네오팜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는 3% 넘게 올라 37,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상반기부터 성장 궤도가 조금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곽영훈 대표님, 네오팜 살까요, 팔까요? 네, 매수입니다. 네. 그 중장기 관점에서 당연히 매수 관점을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섹터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건강기능식품에 연계가 또 돼 있고요. 화장품에도 들어가죠? 네, 화장품에도 들어갑니다. 또 엔젤 산업이라고 해서 네. 중국의 최근에 그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부분에도 관련된 종목으로서 또 부각이 또 되고 있는 이게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공중비책은 아니죠. 아, 제로투세븐이 공중비책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토팜이라고 네, 이렇게 써보시면 압니다. 이름이 헷갈렸네요. 저희도 네. 저희 애들을 이걸로 키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잘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아토팜 이런 게 뭐 최근에 뭐 매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주목받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로이드 매출 관련돼서 고성장을 또 하는 그런 걸로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은 마진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좀 괜찮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요즘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하는 것은 실적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섹터냐 종목이냐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 건강기능식품하고 저는 여기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산업 요 세 가지의 그 섹터가 다 포함이 된다는 게 저는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최근에 뭐 뉴트리라든가 뭐 콜마 B&H 이런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불어서 네오팜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출산 장려 정책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센치가 또 센티멘탈이 또 모아질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보고, 요거는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도 업사이드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3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차분하게 모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한 45,000원 정도로 네. 보시는 걸까요, 그러면? 네, 그 정도 보시면 그 정도는 네. 뭐 세월의 문제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김민수 대표님 왜 네. 웃으셨어요? 아닙니다. 네. 곽 부장님의 말투 때문에 그랬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에오팜을 볼 때 화장품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4월달 화장품 수출액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하던 화장품들 코로나 이전 수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네, 분위기 좋더라고요. 네, 화장품 네.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또 구조조정 잘했던 대표적인 회사가 아모레퍼시픽이죠.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또 다양한 품목 쪽으로 화장품을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서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화장품 용기들도 좋겠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뭐 연우나 또 펌텍코리아 이런 쪽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펌텍코리아가 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화장품 대한민국 화장품 화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오팜과 함께 화장품 섹터 종목까지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시황 코멘트 얘기를 들어볼 때 두 분께서 뭐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커졌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DS투자증권 은성민 리서치센터장이 잠시 후 한 10시 35분쯤에 등장을 해서 얘기를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오늘 그에 대한 모든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얘기 듣고 가시죠, 김민수 대표님. 네, 보조 의자 하나만.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또 센터장님과 인사를 드릴 거고요.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